근육통이나 두통, 신경통, 심지어 참을미나 시험 공부 때도 바르던 만병통치 연고를 아시나요? 안티프라민과 호랑이 연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흑백 라디오 5편은 서민들의 아픔과 함께해온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플 틈도 없이 배고프던 시절의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버들표를 로고로 세운 유한양행이 1933년 처음으로 시중에 내어놓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머리에 흰 수건을 쓴 여인이 용기 겉면에 그려진 안티프라민은 전쟁 이후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모성을 느끼게 한 듯합니다. 안티프라민의 원조격으론 맨소레담이 있습니다. 1889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맨소레담에는 소녀가 그려져 있는데 동안의 간호사인지도 모르지만 안티프라민에는 성숙하고 자상하며 상냥해 보이는 간호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의 여성 캐릭터는 맨소레담에 비해 어머니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안티프라민은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부인 호미리 여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소아과 의사였던 호 여사는 당시 아이들의 상처에 발라줄 마땅한 연고제가 없는 걸 안타깝게 여겨 남편이 시작한 유한양행의 첫 제품으로 만들게 했답니다. 이처럼 안티프라민 뚜껑에 그려진 여성의 캐릭터는 아이를 걱정하는 모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유한양행을 상징하는 버들표의 로고 그림은 독립운동가 서재필의 따님이 그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은 멘톨과 장뇌와 살리실산이 함유된 비교적 간단한 성분의 약입니다. 간단한 성분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쓰임새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약의 용도는 진통 소염제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었지요. 타박상은 기본이고 찰과상에도 쓰였습니다. 멍이 들거나 근육통에야 적절한 처방이겠지만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나는 상처에 바를 경우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함에도 그것은 널리 애용되었습니다. 안티프라민은 그런 고통의 세대와 친숙한 약품이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선 체벌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지각을 하거나 수업 태도가 나쁘거나 복장 불량은 물론이고 덕수 제과나 무가수 제과에서 여학생과 빵을 함께 먹어도 매질이 뒤따랐습니다.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던 기합의 형식이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용도로 그대로 쓰였죠. 교칙을 어기거나 잘못을 한 학생들은 훈육부라는 곳으로 불려가 이른바 빠따를 맞았습니다. 훈육부로 불려갈 때는 멀쩡히 걸어가던 학생들도 돌아올 때는 절뚝거리거나 심하면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죠. 주로 엉덩이에 가해지는 빠따에 대비해 안티프라민은 당시 남학생들의 필수품이었죠. 퉁퉁 붓거나 심하면 터지기도 하는 엉덩이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주로 화장실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바르는 안티프라민의 화끈거리고 쓰라린 통증을 참기 위해 저수조의 수도관을 붙들고 참아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학교 변소의 수도관들은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게 많았습니다. 안티프라민은 공부벌레인 모범생들에게도 필수품이었죠. 3당 4락이라는 입시 경쟁의 용어가 있습니다. 3시간 자면 합격이고
4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뜻이죠. 밤잠을 줄이며 공부하는 입시생들에게 안티프라민은 특효약이었습니다. 졸음을 쫓는데 안티프라민만큼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이 없었죠. 잠을 줄이는 용도로 안티프라민은 청계천 봉제 공장의 여공들에게도 요긴했습니다. 수출보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돈 되는 것은 모조리 내다 팔던 시절에 돈 안 되는 육신은 밤낮 없이 혹사당해야 했죠. 가진 건 싼 노동력밖에 없던 나라에서 무엇으로 수출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로지 싼 임금에 촉박한 기일에 납품하는 덤핑 수출뿐이었죠. 노동력은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젊은이들로 차고 넘쳤으나 문제는 잠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공장 주인이나 부자들 입장에선 사람이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잠을 꼭 자야 하는지 심히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올라이트, 납기를 맞추기 위해 사나흘씩 잠도 안 자고 꼬박 미싱을 돌려야 하는 재봉공과 시다들에게 소원은 단 하나, 마음 놓고 푹 자는 잠이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묘한 이름의 각성제가 등장합니다. 타이밍은 크라운 제약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약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GL 타이밍 탭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각성제로 흥분 효과를 낸다고 하죠. 의사의 처방과 관계없이 막상 이 약을 애용하는 학생이나 공원들에겐 잠 안 오는 약으로 통했습니다. 그걸 공원들에게 사주는 공장 주인들도 그리 알았을 것입니다. 이 노란색의 팔각 알약은 다소 몽롱한 상태이긴 하나 잠을 쫓는 신기한 약효를 지녔습니다.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 나중에는 그마저 사주질 않았죠. 올라이트 야간 작업에 나선 공원들이 졸다가 선반 기계의 손가락이 잘리고 미신공들이 바늘에 찔리는 일이 잦자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약의 사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 눈 주위에 바르면 되었죠. 눈가에 문지르면 바로 화끈거리는 느낌에 잠이 달아나고 눈꺼풀이 처져 까무룩 잠이 들었다간 눈 주위에 바른 약물질이 눈에 스며들어 시큰거리고 쓰라려 어떤 잠꾸러기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만병통치의 안티프라민은 참얼미를 하는 촌노들이 코끝이나 배꼽에 바르기도 하고 두통이 심하면 관자놀이에 바르고 모기가 물어서 가렵거나 피부에 종기가 나거나 얼음이 박힌 손발의 동상에도 발랐고 불에 댄 화상이며 입술이 트거나 거칠어진 손발에도 화장품 대용으로 발랐습니다. 안티프라민을 세상에 내어놓은 유일한 박사는 기업인이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겪는 민족에 대한 그의 연민은 이제를 앞세우는 다른 기업인들과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연희 전문학교 교수직을 제의받고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의료와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죠. 1954년 사제를 털어 고려 공과기술학교를 세우고 이어서 한국직업학원과 유한공고, 유한중학교를 설립하여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1971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내어놓은 유일한 박사의 일생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현이었으며 경세 재민의 귀감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였습니다.
안티프라민의 뒤를 이어 호랑이 연고란 것이 등장했습니다. 흔히 호랑이 기름이라 불리는 이 약의 정식 이름은 호표 만금유, 영어로는 타이거 밤입니다. 19세기 말 중국 궁중의 한의사였던 후쯔친에게서 제조법을 물려받은 아들 후원후가 자신의 이름에 든 호랑이를 살려 호랑이표로 대량 판매를 시작하며 호랑이 연고라 불리게 되었죠. 장르와 멘톨, 민트, 오일과 같은 방향류들을 파라핀과 바셀린에 섞어 만든 이 약의 정확한 성분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호랑이 기름이나 뼈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티프라민과 성분이나 시기상으로서도 엇비슷하게 출현한 호랑이 연고는 창업주들의 삶과 정신에도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습기와 벌레가 많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랑이 연고가 인기를 끌며 엄청난 재산을 모은 후원우는 1928년 싱가포르에 10여 개의 학교를 세우고 1935년에는 중국에 300여 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합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중국인들을 위해 1,000만 위안을 내어놓아 병원과 의료시설을 개선하게 했죠. 항일운동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도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그 쓰임새마저 모기에 물리거나 관절이 쑤실 때는 물론이고 두통이 심하면 머리에 바르고 참멀미에도 역시 쓰였다고 하니 안티프라민과 호랑이 연고의 관계는 묘하기만 합니다. 안티프라민은 의료시설이나 약품이 귀하던 시절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해온 민족의약품이라 하겠습니다. 후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맨소레담이나 호랑이 기름으로 알려진 진통소염 연고제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안티프라민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서민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토요일에는 몽골 이야기 유목의 전설 27편, 6월 5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6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